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이번 한 주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휴일이 이틀이 있었고 또 목요일 날부터 현충일 연휴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 그런 느낌이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참 시장이 역동적으로 움직였던 한 주이기도 하고요. 또한 본격적으로 또 여름이 시작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계절의 변화도 뚜렷한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시장을 보면 새 정부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시장의 활기가 넘치는 거로 보여지고, 또한 오늘 시장을 확인해 보니까 시장의 고객 예탁금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몇 년 만이죠? 한 3년? 4년 만에 예탁금 60조를 돌파하면서 유동성 확장 국면에까지 이르는 시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근에 코스피가 2,400포인트까지 찍었다가 지금은 금요일날 목요일날 장중 2,830포인트까지 올라왔으니까 지수가 400포인트 올랐으면 어마무시하게 올라왔죠. 지수의 상승폭도 글로벌 탑을 찍고 있는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 가지 좀 많은 고민이 되죠. 예를 들어서 지수가 이만큼 올라와 있는 동안 내가 주식을 그냥 계속 주구장창 사기만 하고 들고만 있었으면 어렵지는 않을 건데, 항상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볼 때 이게 참 어려운 게 주식입니다. 왜? 올라갈 때 또 주식이 없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과 판단으로는 항상 최선을 우리는 바라보고 달려야 된다. 이렇게 시장에 올라오고 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면 당연히 좋은 종목군들은 지금 신고가를 가고 많이 올라와 있는 게 아주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다. 지수가 더 간다면 그들이 더 가는 게 맞는 것이고, 그마저도 안 된다면 시장에 뭔가 새로운 거,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고 새로운 돈들이 들어가면서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는 뭔가가 있을 때, 곧 거기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곳이다 라는 거죠. 지금은 정권의 이 초창기 시작점이고, 여소야대가 아니라 야대 여소 국면에서, 아니구나, 바뀌었네요. 여대 야소 국면으로 바뀌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정권 초에 이 정책의 드라이브가 굉장히 빠르게 걸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금은 시장을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이번 주까지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 예탁금 60조가 돌파되었습니다. 시장 유동성 확정 국면과 정권 초기 핵심 정책주들의 지속 상승이 전망됩니다. 지역 화폐, 코나이 등등, AI,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등등,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거래 대금이 폭발하고 있고, 동시에 원전주는 2조가 넘는 유동성이 폭발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한 유동성이 많이 흘러가고 시장 중심주 위주에서 계속 종목군들을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성공할 수 있다 생각이 드네요. 자, 간밤 미국 시장은 어찌되었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건 대충 보고 넘어가고요. 나쁘지 않았다 정도. 브로드컴 좀 빠졌다 이 정도. 국내 증시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 예탁금이 60조가 넘어갔다. 대충 봤을 때 신용도 올라오긴 했는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신용 잔고만 올라오는 걸 봤지 고객 예탁금이 올라오는 거를 신경을 안 썼는데, 이렇게 보면은 예탁금이 한 3조 정도 올라왔으니까 신용 잔고 1조 올라온 거 별 의미 없다. 그냥 예탁금이 늘어나면 잔고 늘어나는 거, 신용잔고 늘어나는 거 사실은 시장에서 다 녹여내고도 남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객 예탁금도 좋고 거래 대금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쉽게 빠지지 않을 모습일 것 같고요. 빠지게 된다면은 조정이 이제 가격 조정으로 나올 것인가, 지수에 기관 조정 성격으로 나올 것인가, 둘 중 하나인데, 제가 볼 때는 시장이 그냥 기관 조정 성격으로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이따가 코스피 지수를 보겠지만은 지난번에 주봉상으로 조정이 한 주 정도 나왔는데요. 고점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변동성 기준으로 보면 2%가 채 되지 않은 조정이 나왔습니다. 주봉
입장에서 지수가 그러면은 조정의 폭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지금의 시장이. 그럼 앞으로의 조정도 제가 볼 때는 약간의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 쉽게 시장에 접근을 못할 때인데요. 이럴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대 강도가 강한 종목이 변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베스트한 전략이 될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십시오. 왜? 지금 강하고 지금 좋은 종목군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지금 약한 쪽은 그 또한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시장은 항상 옳은 거고, 시장의 판단에 우리는 동승해서 가야 되는 거죠. 자, 현충일 현유 기간 미국은 브로맨스를 자랑하던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결별을 하면서 시장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트럼프와 시진핑의 통화, 그리고 이에 따른 히토류의 일부 수출 승인, 그리고 내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단은 미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냥 나쁘지 않게 잘 마감되고 있는 흐름이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미국 시장은 여전히 AI가 꽉 쥐고 있고, 관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각각 글로벌 시총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잘 버티면서 여러 빅테크들 그리고 기업들을 전력 부족들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시장 확장에 따른 전력 부족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투자하고 있다라는 게 매일매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타치 내용도 시장에 공개가 되면서 이 에너지 부족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인프라 관련된 산업은 10년 아니 20년 동안 안정된 수익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을 하더군요. 좌우지간 방향성은 맞다라고 시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전쟁 과정에서 이번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드론 공격으로 10조 원 규모의 피해를 받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리고 트럼프의 드론 행정명령 등 이 부분에 있어서 시대적 변화를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쟁의 패러다임에 대한 부분이고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이 브로맨스가 깨지고 스페이스 X의 독점이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저는 약간 이것도 그들만의 뭔가 좀 뭐 꾸미심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의심도 좀 들기도 하는데, 자우지간 이런 쪽으로 우주항공이 흔들리면 잡아야 되겠죠.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항공이 흔들리면 스페이스X의 예를 들어서 독점이 깨진다면 당연히 후발주자들은 막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뭐 하겠죠.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우지간 이쪽도 방향은 맞다. 다시 국장으로 돌아와서 고객 예탁금이 오늘 보니 60조를 돌파되었습니다. 유동성 확장 국면으로 가야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생각보다 조정의 폭이 클 수 없습니다.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 성격이 나와버릴 수도 있는 거죠. 대장주들의 강세의 폭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고, 상승폭도 폭력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최근에 뭐 지주사들 시가총액이 수십조 되는데 뭐 20%를 날려버리고 뭐 며칠 만에 30% 40%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된 게 지금 유동성 확정 국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지역화폐 테마를 원래는 2배만 올리려고 했는데, 이럴 때는 2배, 3배, 4배도 막 올려버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더 강하게, 내가 보는 기준보다 좀 더 세게 잡아야 되면은 스트롱 바이를 외치면서 들어간다 마음으로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들어오면 비중을 낮추면 되는 겁니다. 손실을 볼 거면 그 손실의 제한폭을 어느 정도까지 열어놓고 일단은 이런 시장은 질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즉 비관적인 마인드보다는 약간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계속 봐야 되는 국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비관적으로 볼 때는 그런 거죠. 모두가 이제 좋다 좋다 하는데 더 올라갈 게 명확한 시장에서의 흐름에서는 비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보면 딱 저항 구간까지 왔고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올라와서 지수가 더 올라갈까라는 약간의 우려감이 있는데요. 너무 세요. 시장의 흐름이 너무 세고, 이 일련의 지표들이 지수는 다 올라왔는데 여전히 안정적이다라는 거를 봤을 때는 쉽게 꺾이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자, 여기도 말했고, 시장 대비 강한 종목군들. 자, 이재명 정부 핵심은 정권초 추경입니다. 주말 사이에 이제 진경준 의원이 또 다시 그 지역 화폐 전국민
25만원 지금 앞에 12조 5천억 이야기를 했죠. 이거 판 커지면은 코나이가 현재 6, 70%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그냥 시가총액 1.5조 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아니 2조 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스트롱바이로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지역 합배 적극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이제 AI도 있죠. AI 관련해서 이제 100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AI 관련된 챗 GPT 12조 규모인데요. 규모가 적지 않네요.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지만은 단기적으로 12조라는 키워드가 좀 나오게 된다면 AI 국가대표 5개 기업 선정의 메리트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냐. 그럼 솔투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BI 매트릭스 여기에 뭐 한글과 컴퓨터도 될 수도 있고요. 대형주들은 뭐 당연히 좋겠지만은 시장의 탄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올라가지는 못하지 않겠냐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이 안에서 종목군들이 다 정해져 버렸다. 그리고 원전은 매우 좋습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 매우 좋아요. 강한 종목군들 눌림으로 봐야 되고 조선 쪽도 뭐 제약바이오도 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단기 매매에 있어서는 당연히 거래 대금 터지고 유동성이 많은 종목에서 계속 치고받고 하십시오. 지금은 해도 됩니다. 지금은. 자, 그리고 뭐 시간에 볼 것도 없고 뉴스 다 봤네요. 자, 지수를 잠깐 보면요. 보통 이제 지수를 볼 때 RSI에 대한 과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RSI 지표의 과매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보면은 이제 보통 이 상승 국면에서 RSI 지표는 과열로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게 되면은 꼭 이런 과열로 들어가면 저항을 받고 또 과열로 들어가면 저항을 받고 과열로 들어가서 저항을 받고 이런 상황이 전개됩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RSI 지표가 과매수권에 진입을 했는데요. 이때 이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절대 과매수권에 들어가지 못하죠. 하락 추세에서 막 돌렸을 때 들어가면 급락 맞고 돌렸을 때 들어가면 급락 맞고 이렇게 우상향 추세가 아니었을 때 올라가면 급락 맞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상향 추세 초입에서 과매수권에 들어가는 1차 파동이라면 이 상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1차 파동이라면 이 당시처럼 이렇게 올라왔다가 생각보다가 조정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이렇게 기간조정으로 한번 찍어 눌러 놓고 옆으로 기다가 또 폭등하는 시장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적 이 구간에서의 매물이 크기 때문에 여러모로 그러니까 2,9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라는 지수의 매물대는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아마 조정을 이렇게 받을 건데 뚫기 시작하면 이 위로 가려는 관성이 작용하는 구간으로 시장이 진입할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의 희망을 좀 가져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코스닥도 같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좋은 종목군들은 이번 시장은 떨어지면 매수 관점에서 계속 보는 게 합리적인 시장을 접근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볼게요. 삼성전자도 금요일날 좀 많이 올라오면서 지수 상승에 좀 일조를 했죠. 삼성전자가 장중에 6만원 근처까지 좀 올라오는데요. 삼성전자는 근데 이 패시브 성격에서 올라오는 거지 전체 지수하고는 제가 봤을 땐 좀 별로 상관관계가 없고 차라리 반도체 올라오면 SK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거나 떨어지면 SK 하이닉스로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3000 시대를 만들려면은 차라리 SK 하이닉스를 200조 만들고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수급이 엄청나게 좀 들어오면서 시가총액 벌써 42조 5천억이 되면서 거의 50조를 또 바라보려고 하는 흐름인데요. 외국인 수급들이 굉장히 강하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들어오고 있구나 정도 봐야 되고 최근에 시장 패시브 흐름이 들어오면 뭐 SK 하이닉스와 하나 에어로 위주의 수급이 시장에 지속되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조선주, 그 다음에 방산주, HD, 한국조선,
이렇게 종목군들 집중이 되는 쪽이 명확하게 시장에 있고요.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시장에서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쪽은 이쪽이 명확하게 방향성을 보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본다면 지금은 그냥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는다든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보면 밀린다면 본다든지 원전에서 뭐 이 정도 성격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전력 인프라 쪽도 나쁘지가 않아요. 보면 전력 인프라 쪽도 효성중공업이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보이고 있죠. 떨어지면 뭐 11선에서 잡는다든지, 중소형주는 이제 11선하고 이격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21선 근처에서 잡는다든지, 왜 중소형주는 올라갈 때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밀리면 뭐 21선 근처에 잡아서 신고가를 바라본다든지, 이런 전략으로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 잡아야 됩니다. 자, 현재 저는 정책주 위주에서 이제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코나 아이가 상한가를 가게 되고, 여기서 상한가를 가게 되고 바로 좀 올라와서 뜸봉 상태에서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단기간에 많이 올라와서 좀 부담이 되는데요. 좀 밀리게 되면 이 조정의 구간을 염두에 두고 밀리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구간들 빠지게 되면 뭐 65,000원이라든지 6만원 근처라든지 눌리면서 계속 매수 관점에서 보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관점을 연봉 기준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과거 얘가 신규 상장해서 2000년대 이런 구간대와 2015년도 이런 구간대, 그리고 지금의 시장의 관심도를 고려했을 때 이때보다 못할 게 있냐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당연히 뛰어넘고 신고가를 가는 게 맞다. 즉 적어도 10만원은 가야 되는 종목이 됐다. 조정을 받고 기본적으로 10만원을 가고 12만원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저는 이제 코나이를 매매를 했고, 화요일은 또 얘는 이제 상따 비슷하게 좀 들어갔다가 상 잔량이 좀 낮길래 상한가 잔량 예약 매도를 좀 걸어놨더니 상에서 좀 털려버렸네요. 그래서 쿠콘 보고 있고요. 이쪽은 떨어지면 무조건 매수 관점에서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쿠콘, 그 다음에 코나인데, 코나아이에 여러분들 거래 대금이 8천억이 터졌어요. 8천억, 적지 않은 거래 대금이고 양매수 수급에 외국인들 들어오는 흐름까지,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전부 다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양매수에다가 강세, 눌리면 매수 관점, 네, 눌리면 매수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최고의 종목이 지금은 코나 아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책 관련해서 이제 AI인데요. 코난 테크놀로지도 최근에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올렸죠. SK가 텔레콤이 대주주고 한국항공우주가 2대 주주에 있습니다. 대기업과 연관이 있고요. 국방과 관련된 기업으로서 LNM을 하고 있으니 얘도 상당히 좋은 회사죠. 일단 단기적으로 시가총액이 4,200억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한가 구간을 기준으로 3일선 매매를 한다든지, 뭐 조정이 완만하게 나오면 매수를 한다든지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솔트룩스도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전날은 코난을 했고, 목요일은 솔트룩스를 조금 매매를 좀 했었고요. 지금 이거는 솔트룩스를 보면 왜 이제 얘를 봐야 되냐, KRX로 보면 신고가죠. 여기 어려운 구간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물을 소화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좀 밀릴 수도 있는데, 밀려도 3일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종목은 3일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급등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즉 3일선 눌림으로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은 전략입니다. 자, 원전 볼게요. 원전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거래 대금을 보면 금요일날, 화요일날, 아니 목요일날 2조가 터지면서 전체 시장 거래대금 1위를 차지했죠. 이 정도로 강한 종목의 매일같이 프로그램 매수가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위에는 외국인인데요. 절대적으로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종목이 되었고요. 이슈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동시에 현대건설, 여기에 두산 지주까지 해서 이쪽 트리오가 굉장히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인데, 금요일날 이제 화요일날 체코 후반인 원전에 대해서 최종 계약을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슈에 종목군들이 갭이 들었는데, 한전기술하고 한전산업에 저는 회원님들한테 아침에 이제 눌리게 되면 좀 매수 관점을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먼저
한수원이 수주를 따낸 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수원이 수주를 따낸 거고, 한수원이 따냈기 때문에 한전기술이 설계를 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 업무의 프로세스가 한전기술에 작용을 하고 있고, 두코반지를 따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바로 민간 그 수주가 두 기가 더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한수원이니까 네 기의 설계를 하면 10년 동안 매년 500억 정도, 네, 영업이익이 증가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1년에 한 200억 버나 한전기술이 이 300억 벌 거예요. 더 되네. 470억이니까 영업이익이 두 배로 늘어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한 거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올라가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거였고, 여기 돌파할 때 이제 선물로 매수를 해서, 매수 포인트가 좀 없네요. 선물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위에서 팔고 눌림도 같이 잡았었고요. 그래서 한수는 뭐 이렇게 눌림 보고 중배로 해서 좀 넘어가고, 사실은 한수원보다는 한전산업이 더 매매하기는 좋았던 구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구간에 올라왔을 때 더 좋았는데, 여기는 저항을 맞을 것 같아서 보진 않았고요. 한전기술 봐야 되고, 그 이후에 태용이라는 종목이라든지 지금 단일가에 있는 SMR 종목인데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태용 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금요일날 성광밴드를 조정받으면 이런 거는 눌림으로 금요일날 좀 봤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또 장후 한 번 더 올라서 약간 좀 부담됩니다. 28%까지 올라서 조정받으면 성광밴드 3만원 초반권에서 매수 관점에서 보세요. 지금은 이제 장기적으로 2007년에 최고가를 이번에 뚫어내는데, 기본적으로 LNG 피팅이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여기에 원전 내러티브가 붙었다라고 하면 양수 겹장의 대장주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적은 기본적으로 좋은 상태에서 여기를 넘기게 되면 얘도 역사적 신고가를 넘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조선주는 정말로 저는 다 좋고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사고 싶은 종목은 현대 미포조선인데 조정이 잘 나오지가 않아서 좀 못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네요. 20만 4천 원까지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뚫어놨기 때문에 조정받고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이 외에도 정말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매매한 종목군들이 많은데 뭐 일일이 다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요. 뭐 SM이라든지 YG 엔터라든지 엔터 쪽, 그 다음에 반도체 리노고모빌이라든지 이런 쪽도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정말 좋은 것 같고, 제약바이오도 좀 조정받으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신 2차 전지나 반도체 일반 종목은 절대 매매하기는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수사는 여러분들 이번에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 뭔지 우리는 그거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PBR 0.8을 정부에서 천명을 했는지, PBR 0.8, 그리고 이 PBR이 포워드 PBR인지, 그러니까 미래 PBR인지 아니면 과거의 PBR인지, 트레일링 PBR로 1년 전과 지금 비교해서 이제 합산해가지고 PBR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실적 과거에서 이 포워드로 PBR을 잡아가지고 PBR이 올라가게 되면 또 답답해버려요. 그걸로 계산을 해버리면. 그래서 여러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유주가 현재 0.8 넘어가는, 혹은 0.8 근처 0.75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다 목에 찼어요. 목에 찼습니다. 이거를 1 넘긴다 하면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이게 지주사가 지금 올라갈 때 더블 카운팅이라든지 이런 걸 말을 안 하는데요. 아주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A라는 회사에 자꾸 이제 지주사가 뭐 그런다고 하는데, A라는 회사에 지분이 원래는 100이잖아요. 100인데 지주사가 한 30% 가지고 있고, 나머지 뭐가 70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10조고요. 10조고 이 30%, 70% 다른 사람 거고. 자, 이 10조의 가치, 10조의 가치가 있죠. 이 30%를 가졌다고 이 회사가 또 10조의 가치가 플러스가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주사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반정하에요. 지주사 개별 사업이 크지 않고 했을 때는 여기서 3조만 인정을 받아야죠. 근데 이 3조도 어찌 보면은 이 회사 10조에 포함된 또 3조기 때문에 여기서도 3조, 여기서도 3조 되면은
이 회사의 가치는 10조가 아니라 사실상 13조가 되는 더블 카운팅이 된다라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 여기도 3조, 여 안에서도 3조니까 더블 카운팅이 돼서 3조, 3조, 6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7조. 이 사람들, 이 70%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7조인데 이 지우사는 여기에 지금도 있고 지금도 해서 6조라는 말이 돼버리기 때문에 더블 카운팅으로 그래서 50%든 이렇게 할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만 있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NAV라는 거를 해가지고 할인율을 정해놓고 움직였던 거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다음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특히나 더 할인율을 많이 받습니다. 왜? 성장률이 없다라는 관점이고, 그 부동산을 팔 수가 없잖아요. 왜? 그 부동산 위에다가 사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 부동산의 가치를 고스란히 성장으로 해서 하면 이 회사를 청산해야, 다 팔아야, 부동산을 다 팔아야 그게 사실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올라오고 있는 판국에 상법 개정이라는 이슈로 급격하게 주가가 상승하지만은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현실화 됐을 때는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될 때가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오늘도 여기까지 정우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